아줌마, 뭐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복장도 수상하고 신분증도 없고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보네. 52세 해군 중장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강하연이에요. 27년간 해군 정복을 입고 살아왔지만 그날 정문에서 당한 모욕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 달째 면회를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의 직감이라고 하죠?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계급장을 숨기고 평범한 엄마인 척 기지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록 조작, 조직적 은폐, 그리고 실종 사건까지. 군대에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답은 예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하고도 나 하나 말한다고 뭐가 바뀌겠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그럼 한 엄마의 분노가 어떻게 거대한 조직을 무너뜨렸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저는 강하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중장이죠. 하지만 그날 해군 제2함대 기지 정문에서 저는 그저 한 명의 엄마였어요. 검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기지 정문에 다가갔습니다. 일부러 계급장을 가리고 왔어요. 아들 현우가 배속된 지 한 달, 면회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요. 정문의 어린 병사가 저를 막아섰어요. 여긴 군사시설입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죠. 저는 면회 왔는데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태도가 점점 건방져지더라고요. 아, 그럼 면회실로 가세요. 여기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뒤에 사람들 기다리잖아요. 우왕좌왕이라고요? 27년 군복을 입고 살아온 제게요?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복장도 좀 이상하네요. 그 병사가 제 트렌치 코트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혹시 군복 코스프레 하시는 건 아니죠? 요즘 그런 분들 많던데. 인터넷에서 군복 사서 입고 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코스프레라고요? NATO 연합훈련을 지휘했던 제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엄마로 온 거니까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원이 확실하지 않으면 들여보낼 수 없거든요. 그 병사가 건방지게 손을 내밀었어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서요. 특히 나이 든 아줌마들이 더 그래요. 아줌마라고요? 저를 보고요? 잠깐만요. 저는 가방을 뒤지는 척했습니다.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거든요. 신분증을 깜빡했네요. 그 순간 그 병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럼 정말 곤란한데요. 신분증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복장도 너무 수상해요. 혹시 북한 간첩은 아니시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던데요. 간첩이라고요? 저를 보고요? 해군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을 보고요? 다시 집에 가서 신분증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대로 된 옷으로 갈아입고 오시고요. 그 병사가 손짓하며 저를 쫓아내려 했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특히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중년 여성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아무나요? 이 기지를 설계할 때부터 참여했던 제게요? 중년 여성이라고요? 아가씨, 빨리 가세요.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뒤에서 기다리는 면회객들을 가리키며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보네. 군복 흉내내고 신분증도 없고. 아가씨라고요? 52세 해군 중장을 보고요. 그리고 다른 면회객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때 참다 참다 폭발할 뻔했어요.
27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오늘 여기 온 목적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제가 예상했던 문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저는 조용히 트렌치코트를 젖혔습니다. 그 순간 그 병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어깨에 반짝이는 세 개의 별 NATO 연합훈련 기장, 해상작전 사령부 휘장이 선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중장님. 죄송합니다. 그 병사가 부들부들 떨면서 경례했어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아들 걱정하는 엄마로 온 거니까요. 그 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마 영창 가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 두세요. 저는 그 병사를 똑똑히 바라봤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특히 군대에서는 말이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현우가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이런 분위기의 부대라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27년 전 NATO 연합훈련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현우 입대 전날 저녁이었어요. 항구 마을 우리 집 마당에서 현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현우야. 저는 해군 정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채로 아들 옆에 앉았어요. 오늘만큼은 엄마로 말하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내가 배속될 기지는 좀 특별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외부 감시가 거의 없는 폐쇄형 부대야. 나도 직접 정보를 열람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안 등급이 높아. 현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못 보는 곳이 있어요? 중장님인데. 그래서 더 걱정이야.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27년 전 NATO 연합훈련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도 이런 폐쇄적인 환경이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훈련 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 기록하고 기억해두라고. 무슨 이상한 일이요? 현우가 물었어요. 기록이 사라진다거나 훈련 중 사고가 났는데 은폐하려 한다거나 동료가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우가 겁을 먹을까 봐서요. 엄마,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요? 군대에서요? 일어났어. 엄마가 직접 겪었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NATO 연합훈련 때 말이야. 그때 내가 침묵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이 다쳤을 거야.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저는 그런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군 생활하고 싶어요. 현우야.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조용한 군 생활은 누군가 용기를 내야 가능한 거야. 침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겨. 무슨 말씀이세요? 침묵이 제일 위험해. 제가 27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문제를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 문제는 더 커져. 그리고 결국 누군가는 희생당해. 현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하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기억해.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해두라고.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엄마에게 알려줘. 알겠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를 전송해줬어요. 해군 제2함재 생활단으로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거든요.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 그리고 기억해. 이상한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현우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바다를 바라봤어요.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NATO 연합훈련에서 제가 신고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만약 제가 침묵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까요? 그때와 똑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현우가 배속된 부대에서 뭔가 일어날 거라는 예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해군 중장으로서 말이에요. 한 달 후 현우가 면회를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현우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기지에 갔던 거예요. 계급장을 숨기고 평범한 엄마인 척하면서 말이에요. 그 부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현우와의 첫 면회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정말 이상해요. 무슨 일이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분노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해상 항법 훈련 중에 이상한 걸 봤어요. 전자해도상과 실제 GPS 좌표가 달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27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그리고 야간 근무 중에 더 이상한 일을 봤어요. 김태섭 병장이 레이더 로그를 지우고 있었어요. 권한도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메모를 했어요. 엄마가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우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그 후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27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어떤 괴롭힘? 감기약에 이상한 걸 타서 주거나 훈련 장비를 조작해서 제가 사고나게 만들거나 그리고 제 메모 수첩을 찢어놨어요.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은폐였습니다. 현우야, 다른 이상한 일은 없었어? 며칠 전에 한 병사가 실종됐어요. 이진호 이병이요. 공식적으로는 파도에 휩쓸렸다고 하는데 레이더 기록이 이상해요. 시간대도 안 맞고. 실종?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무서워요.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현우야, 계속 기록해. 그리고 증거를 남겨둬.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면회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해군작전 사령부로 달려갔어요. 이영경 대령을 불렀습니다. 제 과거 부하였고 NATO 훈련 때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대령, 제2함대에 문제가 있어. 무슨 일입니까, 중장님? 내 아들이 거기 있어. 그런데 조작과 은폐가 벌어지고 있어. 심지어 실종 사건까지. 이영경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중장님, 혹시 27년 전 그 사건과 비슷해. 아주 비슷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직접 나설 거였어요. 엄마로서가 아니라 해군 중장으로서 말이에요. 현우야,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해결해 줄게.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에게서 온 긴급 문자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저 내일 해상구조 훈련 나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장비가 조작된 것 같아요. 제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어요. 현우에게서 온 다음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해상구조 훈련에서 사고가 났다는 거였죠. 엄마, 로프가 끊어졌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일부러 느슨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바다에 빠져서 어깨를 다쳤는데 의무실에서는 단순 근육통이라고. 뭐라고?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깨를 다쳤는데 근육통이라고? 네. 그리고 동기들이 저를 피해요.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요. 이건 명백한 고립 작전이었어요. 현우야, 지금 당장 모든 증거를 백업해. USB에 저장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둬. 이미 했어요. 붕대 안에 숨겨뒀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우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현우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밤에 누군가 제 침대 주변을 서성거려요.
그리고 제 물건들을 뒤지는 것 같아요. 제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거든요. 현우야,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곧 해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이영경 대령에게 연락했어요. 대령,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내 아들이 위험해. 중장님, 감찰단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언제든 투입 가능해요. 아직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저는 신중하게 판단했어요. 한 번에 끝내야 해. 이번에 놓치면 증거인멸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7년 전 그날 밤처럼 말이에요. NATO 연합훈련에서 제가 신고를 망설였던 그 밤처럼요. 그때 저도 현우처럼 혼자였어요. 주변 동기들은 모두 침묵하라고 했고 상관들은 문제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정도윤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니까 괜한 호기심 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조직적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김태섭 병장이 저를 위협했어요. 물에 빠지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라고요. 물에 빠진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어요. 실종된 이진호 이병을 언급한 거였거든요. 현우야, 이제 정말 위험해. 면회 올 때까지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네, 엄마.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제 아들의 목숨이 위험했거든요. 면회실에서 현우를 본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청색멍이 있었고 어깨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입술도 터져 있었죠. 엄마. 현우가 눈물을 참으며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27년간 해군에서 수많은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어요.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붕대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방수 테이프에 꽁꽁 쌓여 있었죠. 이게 모든 증거예요. 현우가 USB를 제게 건넸어요. 레이더 기록 캡처, 지워진 로그 복구 화면, 메모 기록들. 다 있어요. 저는 말없이 USB를 받았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현우야, 고생 많았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엄마가 해결할게.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국방작전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해군작전사령부 강하연입니다. 제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이제 엄마가 아니라 해군 중장이었거든요. NATO 연합훈련 시절 동기들, 지금 긴급 소집하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중장님? 이건 국제적 망신보다 더 심각한 사건입니다. 내부 조작과 은폐, 그리고 실종 사건까지 연관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소집하겠습니다. 48시간 안에 감찰단을 투입해 주십시오. 해군 제2함대의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현우를 봤어요. 현우야, 내가 한 일은 정말 용감한 거였어. 침묵하지 않아서 고마워. 엄마, 저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이제 모든 게 공개될 거야. 내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감찰단이 투입되기까지 48시간. 그동안 현우가 무사할까요? 현우야, 이 USB 내용 혹시 복사본 있어? 네, 있어요. 다른 곳에 숨겨뒀어요. 다행이었어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현우야, 앞으로 48시간이 가장 위험해.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 네, 엄마. 면회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이영경 대령을 만났어요. 대령, USB 확인해봤어? 네, 중장님. 충격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네요. 실종 사건은 레이더 기록을 복구해보니 이진호 이병이 실제로 사라진 시간과 공식 보고 시간이 3시간이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기록이 모두 삭제되어 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실종이 아니라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감찰단 준비 상황은 완료됐습니다. 언제든 투입 가능해요. 좋아. 48시간 후 새벽 5시에 동시 투입해. 함정, 생활관, 지휘부 모든 곳을 한 번에 압수수색해. 알겠습니다, 중장님. 그날 밤 저는 27년 전을 떠올렸어요. NATO 연합훈련에서 제가 신고했던 그 사건 말이에요. 그때도 이렇게 증거를 모았고 이렇게 감찰을 준비했었죠.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거든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 면회 때 현우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 있었어요. 얼굴의 멍은 더 심해졌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현우야, 무슨 일이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 제 침대로 와서 찾고 있었어요. USB를 말이에요. 뭐라고? 다행히 이미 드린 거라서. 하지만 계속 협박해요.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안다고요. 이제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현우야,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일 새벽에 모든 게 끝날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감찰단이 투입돼. 모든 증거를 가지고 말이야. 저는 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모은 증거들로 모든 걸 밝혀낼 거야. 현우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그래. 그리고 이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야. 실종된 이진호,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모든 병사들을 위한 거야. 엄마, 고마워요. 현우야, 내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침묵하지 않아서 말이야.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이영경 대령, 내일 새벽 작전 개시해.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 이번엔 숨길 수 없게 만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중장님. 27년 전에는 내부에서만 처리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걸 공개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현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현우야, 내일 새벽 5시까지만 버텨. 그 후로는 모든 게 바뀔 거야. 엄마가 약속해. 새벽 5시 정각 해군 감찰 TF가 제2함대에 전격 투입됐어요. 저도 직접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트렌치코트가 아니라 정복을 입고 말이에요. 함정 내부, 생활관, 작전지휘본부, 간부 숙소까지 모든 곳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어요. 해군에서 이렇게 대규모 감찰은 처음이었어요. 중장님, 삭제된 레이더 기록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이영경 대령이 보고했어요. 현우 이병이 제공한 백업 파일과 정확히 일치해요. 실종 사건은 이진호 이병이 사라진 정확한 시간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특정 간부들의 행적도 확인했어요. 제 예상이 맞았어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던 거죠. 용의자들은 김태섭 병장, 정도윤 상사를 포함해서 총 9명을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영경 대령이 잠시 멈췄어요. 군사 장비 유출 정황도 발견했어요. 장비 유출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어요. 저는 직접 현우가 있는 생활관으로 갔어요. 아들이 다른 병사들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현우야. 저는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현우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고생했어. 이제 끝났어. 저는 현우를 꼭 껴안았어요. 주변 병사들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어떤 병사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병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중장님. 한 병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현우가 없었으면 저희가 계속 속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뿌듯했어요. 현우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감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현우가 물었어요. 전원 구속됐어. 그리고 실종 사건도 재수사에 들어갔어. 저는 현우에게 말했어요. 내가 모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거든요.
이영경 대령, 해군 전체에 재발 방지 시스템 도입해. 레이더 기록 자동 백업, 인권센터 상시 배치, 신고 시스템 구축까지 모든 걸 다 해. 알겠습니다, 중장님. 그날 저녁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해군 내부 조작과 은폐 사건, 한 병사의 용기로 진실 밝혀져. 현우가 뉴스를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제가 한 게 맞나요? 당연하지.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계속 숨겨졌을 거야. 이번에는 완전히 공개됐고 재발 방지 시스템까지 구축됐어요. 정말 끝난 거였어요. 현우는 결국 조기 전역하게 됐어요.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대에 있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죠. 저녁식 날, 저는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이번에는 당당하게 말이에요. 현우야, 후회하지 않니?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엄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현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침묵했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게 말이에요. 엄마도 예전에 이런 일을 겪으셨죠? 현우가 물었어요. 그래. NATO 연합훈련 때. 저는 처음으로 그때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미군 간부가 우리 여군들을 성추행하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국제 문제가 된다며 덮으라고 했어. 심지어 피해자들마저 조용히 하라고 압박받았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그 간부는 본국 송환됐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네요. 맞아. 침묵은 때로는 가장 큰 죄가 될 수 있어. 특히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할 때는 말이야.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항상 이런 일들을 경계해왔다는 걸요. 그리고 마침내 제 아들을 통해 또 다른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현우야, 내가 한 일은 한 명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비극을 막은 거야. 엄마, 고마워요. 용기를 주셔서요. 내가 그 용기를 실천한 거야. 엄마는 그저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고. 그날 이후 해군 전체가 바뀌었어요. 레이더 기록 자동 백업 시스템이 도입됐고 군 인권센터가 상시 배치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익명신고 시스템이 구축됐죠. 중장님, 이 시스템 덕분에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영경 대령이 보고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더 이상 이런 일이 숨겨지지 않겠네. 현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감시하고 막겠다고 말이에요. 현우야, 앞으로 뭘 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기억해. 정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네, 엄마. 집에 도착해서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제 신념이 드디어 제 아들을 통해 완성됐다고 말이에요. 침묵보다 강한 건 정의였어요. 그리고 그 정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저와 현우가 그 목소리를 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합류하고 있었어요. 현우야, 우리가 해낸 거야. 네, 엄마. 함께 해낸 거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이 그 짐을 함께 나눠 들어줬다는 사실이 더욱 감사했어요.